한쪽은 봐야 되니까, 예. 한쪽은 봐야 되니까, 예. 눈을 까지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눈을 까지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자, 센트럴 안과의 박영정 원장님 모시고 눈 건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섹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안경을 끼고 계시네요? 네, MC. 아니, 저야 안경 끼는 게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 끼는 게 당연한데, 아니,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농담 삼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 이세용 부회장이 라섹이나 라섹 수술해야 그 수술이 안 좋았으니까 확정이 된 거다. 그때나 해야지. 아직은 좀 위험하다. 풍문들이 떠도는데, 원장님 말하신 거 보니까 갑자기 확 믿음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라섹 수술 안전한 건가요? 네. 저도 제가 수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보호자분, 환자분, 젊은 친구들이 계속 묻죠. 원장님 왜 안 하시고 본인을 안 하고 우리만 해주냐? 네. 그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듣는데 네. 라섹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엑시머 레이즈라는 게 1980년대 후반에 예.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라섹이에요. 1990년 초반에.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나온 게 펜토 라식이라서 그 전에 라식은 기계로 이렇게 절편을 절단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레이저로 이 절편의 합병증이 제일 많았어요 라식에. 그래서 펜토초 레이저로 하는 라식이 생겼고 그 이후에 201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스마일 라식 요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2000년 이전만 해도 수술을 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한쪽 눈을 수술하고 나면 두 눈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봐야 되니까, 예. 한쪽은 봐야 되니까, 예. 아니요, 한쪽을 보는 게 아니고 네네. 의사도 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한쪽 눈을 하고 한 달 뒤에 반대쪽이에요. 그 짝눈으로 막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의 기계들은 지금의 기계보다는 사이즈나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깎아가지고 그 당시엔 갑자기 원시로 됐다가 이게 줄어드는 양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나면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 정도 깎으면 될까 하다가 이제 요거 비슷하면 똑같이 깎고 이렇게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는 거는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왔을 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양쪽을 동시에 예, 양쪽에 동시에 무조건 수술을 하죠. 그걸 뭐 이걸 한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고 왔기 때문에 저희 나이 정도에서는 수술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본인이 수술 받을 여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두 달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게 얼마나 나올지도 본인도 겁이 나요. 그렇지만은 실제 저희 집사람도 20년 전에 라섹을 했고, 네, 저희 큰아들도 작년에 대학 가면서 라섹을. 가족분들 모두 직접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조카는 이제 라섹이 안 되는 고도근시라서 안내렌저 삽입술하고 제 주변에 있는 조카든 비슷한 또래 애들은 대부분 수술했죠. 그리고 저희 후배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안과 의사가 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막내 원장님은 본인 눈에 안내렌즈 삽입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걸 안전성을 논하면서 안 한다는 거는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하면은 이제 의사 활동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안 하신 거고 요즘에는 그럼 요즘은 이제 라식 수술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라식이나 뭐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대개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되고 라섹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만 대개 2, 3일 지나면 거의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심지어 어떠냐면 엑시머 레이저 초창기에는 한쪽 눈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시간이 2분, 3분이에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보라 그래도 나중에 레이저 막 오면은 집중이 안 되는데 요즘은 1초에 1디옵타를 깎아요. 그러면 MC분은 크게 두께가 없네요. 이런 눈은 5, 6초. 6디옵타에 1초에 1디옵타니까 굉장히 빨라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실 이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항상 이렇게 눈 좋아지는 방법 궁금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섹 30년 된 가장 오래된 수준 라식 그리고 최근에 스마일 라식, 그 다음에 안내렌즈 삽입술. 일단은 환자 눈의 상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레이저로 충분히 깎을 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마다 안경 두께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 수술마다 세이프티 마진이 달라요. 그래서 잔여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안전한가에 따라서
나는 각막이 엄청 두꺼우니까 모든 수술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많이 깎아도 돼. 예, 근데 두께가 얇은데 내 눈을 깎았을 때 안전 범위까지 가려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생활 패턴이죠. 나는 하루 연차 내고 내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되죠. 라섹은 2, 3일은 쉬어야 되고,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다음날 수술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은 또 다른, 최대한 깎을 수 있는 게 10 정도 깎으니까, 나머지 그 위의 도수는 내가 각막 두께가 허락하더라도, 안내렌즈 삽입술 하는 게 안전하죠. 안과 의사를 떠나서 모든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수술했다. 이 셋 중에 어느 걸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섹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이 스마일은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라식도 거의 10년이 됐어요. 네. 이제 절편 문제라는 게 이게 뚜껑을 열고 깎는 거니까 레이저가 나와서 훨씬 정확하고 안전해졌지만은 두께가 남는 양이 라섹이 가장 이 세 수술 중에는 많이 남아요. 단지 라섹은 잔여 각막 두께는 많이 남지만은 그 대신에 이제 시력 회복 속도에 보면은 라식이 가장 빨라요. 예. 그 다음에 스마일, 그 다음에 라섹이에요. 그러니까 시력 회복 속도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수술의 라섹은 관용성이 굉장히 넓어요. 스마일 라식을 하다가 실패했다. 무슨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라섹을 할 수 있어요. 라섹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라섹이라는 수술은 라식을 했는데 내가 퇴행이 됐다, 다시 라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성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수술은 라섹이에요. 자, 스마일은 뭐냐 하면은 그거랑 또 다른 수술이에요. fem토초 레이저에서 이 두께뿐만 아니라 이 모양을 보는 CT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눈의 안에서 아예 내가 굴절량을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라식은 이만큼 크게 돌려서 절편을 만들었던 걸 좀 째고 2에서 3mm만 째고 안에 거를 드러내죠. 어떻게 보면 상처 회복으로 보면 스마일이 제일 빠른 수술이죠. 수술비가 제일 조그마니까. 네. 예, 수술 부위가 제일 적고 회복이 빠를 수 있는데, 하지만 라식에 비해서 시력 회복은 더뎌요. 더디구나. 조금 더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막 두께라든지 각막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안경 도수, 깎아야 될 도수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술을 원한다면 반드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죠. 아니, 보통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걸 보면 이렇게 눈을 까디입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환자는 못 보는 거죠? 눈을 까디입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고 있죠.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자는 네. 보는 게 아니고 예. 이 불을 보게 되죠. 위에 주시점이 있습니다. 빨간 불을 주시하라고 하죠. 네, 계속 보고 있으면 느끼지도 못한 사이는 수술이 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분들이 전신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가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수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예전 초창기에 있죠. 엑시머 레이저나 라식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안구 추적의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빨간 불을 안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레이저는 계속 나와요. 그럼 딴 데 엉뚱한 데를 깎겠죠. 그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안구 추적 장치라는 게 레이저에 탑재가 돼요. 그게 이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안구를 좀 움직이더라도 조금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를 레이저가 돼요. 이렇게 가면 레이저가 서요. 지가 알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다시 쳐요. 이게 조금의 속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 안구 진탕이 있는 친구도 라식이나 라섹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눈에 홍채가 인식되고 중심점이 정해지면은 추적 장치가 이게 정확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술이 됩니다. 믿음이 갑니다.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수술할지 말지. 근데 부작용 얘기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빗번짐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좀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만약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지금 이제 굴절 교정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수술하고 나면 잔여 각막 두께가 얼마나 남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두께가 많이 남을수록 안전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아프냐. 세 번째 이야기가 빗번짐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빗번짐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이것도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해야 돼요.
레이저는 저는 1세대부터 이렇게 쭉 사용해왔는데 그러면은 레이저는 광학부 크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 보면 까만 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밤 되면 커져요. 이게 조리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커진 거를 내가 밤 동공 크기만큼 넓게 깎아주면 야간 빛 번지면 잘 안 생기죠. 근데 과거에 초창기에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 옵션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레이저 기계에서 정한 게 대개 5mm 이하예요. 그러면 대개 이제 20대 초중반이라도 동공 크기는 야간 크기 7에서 8mm 깎아야 돼요. 그럼 5mm로 깎아니까 어두운 데 가면 빛 번짐이 굉장히 생기죠. 그 세대가 어머니 세대예요. 지금 학생들이 오는 어머니 세대들이 빛 번짐 이때 이렇게 이제 애각하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빛 번짐이 그렇죠. 계속 되새기면서 이제 오는데 야간 빛 번짐의 원인을 알면은 내 눈이 수술하기 전에 생길지 안 생길지 의사는 압니다. 100%. 그래요? 예, 100%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야간 빛 번짐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게 정확한 굴절량이 교정이 되면 빛 번짐이 없어요. 이 안경으로 시력이 혹시 1.0 이상이 보이세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빛 번짐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혹여나 낮은 안경을 끼면 밤에 운전하면 빛 번짐이 생겨요. 그래서 빛 번짐의 원인은 굴절 교정 수술에서 정확하게 깎였으면은 80% 이상은 없어져야 돼요.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의 정확도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광학부 크기죠. 밤에 내가 동공 크기가 이만한데 수술 범위는 요만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눈이 촉촉할 때 운전해보면 빛 번짐이 안 생기는데 눈이 뻑뻑하고 시릴 때 운전해보면 빛 번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게 이제 안구건조증에 문제가 있고, 대개는 이제 수술한 지 상당 기간 지나가 잘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요즘 빛 번짐, 밤에 운전하기 어려워 빛 번짐이다. 이럴 때 원인은 원래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근시로 다시 퇴행하는 거죠. 원래 내가 눈이 나빠지는 건데 가장 잘하는 거는 밤이에요. 야간 근시가 생긴다는 건데 수술하고 일정 기간 내가 야간 빛 번짐 전혀 없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밤 되니까 뭔가 빛 번지면 돼. 이거는 이제 눈이 다시 조금 나빠지는 거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고, 수술 전에는 본인의 광학부 크기라든지 원래 밤에 이제 야간 동구 크기나 내가 절상량을 봤을 때 나의 광학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절삭이 가능하다. 이러면 빛 번짐은 100% 안 생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보다 지금 기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최근에 수술하는 건 빛 번짐. 그렇죠. 예전에는 5mm 광학부인데 제가 지금 광학부가 8mm면 두께가 되면 8mm로 깎을 수 있죠. 기계 사양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